사람들이 벌써 줄 서서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저희 지금 물건지만 가게만 저렇게 사람이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맛집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오늘은 1년차 부리님께서 임장을 해주셨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조사해 주시니까요, 초보자분들도 끝까지 보십시오. 정말로 큰 도움 될 것입니다. 2022 타경 2465번입니다 해당 물건이고요. 지도를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에 있는 곳이고요. 상암, 수색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자, 이쪽 편으로 먹자가 잘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빌딩들이, 아주 큰 빌딩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고, 이곳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 상권이 아닌 점심을 위주로 하는 상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여기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분들이 오기 때문에 상가들이 그래도 기본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 시작한 지 1년 된 아지 제이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상암동 DMC의 1층 상가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왔고요. 지금 부동산이랑 현장 가서 주변 임대료 시세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유동인구, 동선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직장인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도 조금 부담스럽네요. 들어가지는 않고 한번 주변에서 보고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가게가 지금 있는데 사람들이 벌써 줄 서서 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만석입니다. 저희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장사는 엄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람 좀 많아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일 점심 이후에 평일 때 다른 때 저녁이나 주말에는 혹시 어떠신지. 거기 아케이드 입구 쪽에서는 이쪽 가게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려가지고 이쪽에 입출구가 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찾아가는 상권인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밥 먹고 하는 그런 상권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다른 식당들도 옆에 있고 한데 저희 지금 물건지만 가게만 저렇게 사람이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상당한 맛집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그죠? 되게 거기만 되게 맛집 많네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 돌아서 나가는 라인은 커피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지 커피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장사가 될까요? 과연? 여기는 안쪽보다 새도 비쌀 것 같은데 이쪽 출입구 쪽으로 한번 가서 혹시 저기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계속 장사를 하셔도 좋지만 혹시라도 새 임대료 부분이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이제 그 임차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체크도 한번 같이 해보고. 근데 커피집은 안 되겠어요. 커피집 너무 많네요. 김밥 맛있겠네. 왜 청담동 김밥이 있지? 상암동인데? 보니까 이쪽 사거리가 직장인분들 많이 다니는 동선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점심시간 조금 전이긴 한데도 벌써부터도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또 다른 맛집이 사람 엄청 많네요. 와, 여기서 주 동선이 이쪽인 것 같은데 가려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지하랑 2층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 도면상에서 봤을 때 괜찮았던 부분은 여기 지하 내려갈 때랑 여기서 위층에서 내려올 때 보일까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딱 막혀있네. 여기도 식당 엄청 많네요. 우와, 장난 아니네. 이쪽 사이로 지나서 DMC 역까지 한번 갔다 오고 싶어서 먹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퇴근할 때 다 글로 가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유동인구,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보려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진짜 지금도 가도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소비하러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네, 아지제이크님께서 이해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야기하신 것 같이 점심의 상권은 여기서 소비를 할 것입니다. 점심 먹으러 여기서 여기까지 가진 않아요. 가진 않고요. 여기서는
저녁에 이제 회식할 때 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해당 물건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요. 이런 아파트형 공장같이 생긴 이런 사무실 건물은요. 무조건 옆 면적이 커야 됩니다.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아요.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이쪽에는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이런 거죠. 세대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임대료가 비쌀 것이고 세대수가 적으면은 당연히 임대료가 낮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꽤 갈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가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경매 물건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네가 낙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점심 장사에 여기가 손님이 많은 것 같아도 제가 생각해서 저도 여기서 부동산 하고 있죠. 상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DMC 역 쪽으로 이제 저녁이나 이럴 땐 많이 넘어가나요? 그렇죠. 글로 다 먹자골목으로 넘어가죠. 잡수성이 없잖아. 임대료 지금 2천에 200 정도 내고 계신데 주변에는 혹시 내시는 게 얼마 정도 수준? 그 정도 가격 안 나가요. 근데 네이버에는 올라온 거 보니까 저 앞쪽은 잘 되는 데는 30만 원 이상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요.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딱 끝나면 불이 끄다가 그럼 끝난 거예요. 1시 반 이후 되면 그냥 아예 손님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냐면 점심시간 끝났는데 누가 있어 회사 들어가서 일해야지. 여기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여기 이랬어요. 저 이 동네에서 가게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혹시나 낙찰 받으면은 맞추면은 그래도 좀 얼마 정도 맞힐 수 있어요, 사장님? 싸게 받으시면 새는 나갈 것 같아요. 많이 받으면 한 250에서 300? 300은 맥심이고. 받아서 팔면 수익률로 팔 수 있나요? 그치, 근데 매매로 바로 누가 살 사람이 그렇게 있어. 2차 유출되고 나서 3차 때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 6억에서 8억 사이 받는 8억에서 10억 사이 받는 수익률로 거래되고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냥 그 매매가 잘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은 세가 얼마 정도? 250 그 정도 선이에요. 어차피 거기는 다 뒷칸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관리비는 여기는 많이 나오죠. 평당 그냥 저희도 한 12,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평당 많이 줘. 그래도 문의는 사장님이 많이 저쪽에도 맞췄으니까 임차 문의는 계속 오긴 하나 다 이 상가들은 손님들이 이렇게 연줄 돼서 막. 했던 사람이 그쵸 맞아요. 했던 사람이. 입소문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낙찰받아도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하면은 임차는 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손님 오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좀 못 받은 것 같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 한번 더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다른 게 아니고 경매 나온 거. 경매 나온 줄 저도 알고 있었는데 경매 나오면 임차인 먼저 낙찰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그건 또 모르니까 또 지금 가격이면 8억 3천이면 괜찮은 편인가요? 그 분야가가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어요 딱? 이 주변에 1층 혹시 시세가 얼마 정도 할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분명히 시세요. 저는 이제 딱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옆에 이제 있어요. 분야가가 얼마냐면 11억 4,800만 원이에요. 좀더 커요. 여기가 270에 들어갔어요. 전에 270. 언제 들어온 거예요? 작년 10월에 그리고 매매로 나와 있는데 10억 2천에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10억으로 그냥 회사들이 나눠줬어요. 상당한 분야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쪽 거기만 분야가보다 내렸는데도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상가를 매수하실 분들은 안 오시나요? 많이들 매매했죠. 20억에 매매했잖아요. 분야가가 얼마냐면 상상하죠. 3, 4년 좀 꽤 됐구나. 혹시 저쪽은 그러면 세가 센가요? 얼마 정도인지 여쭤보면. 1억에 평균 21평이에요. 25평이요? 사업하고 하는 거는 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항상 그 자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좋은 자리가 많아요. 임차는 그러면 문의가 없나요? 그 자리는 아니더라고. 다른 데 이제 임대차 나온 데가 있으니까 물건이 있으니까 매수는 없어요. 그거 말고 경매 잡지 마시고 그냥 언제나 상관하는 거 사시는 게 낫죠. 그래서 주변에 다른 혹시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오기는 했거든요.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이 대기 오래돼서? 좀 오래. 하나니까 월세가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여기 라인이 제일 많이. 여기 한 2시 반, 3시 넘으면 그러면 사람이 진짜 확 없어지나요? 점심시간 끝나면? 퇴근하니까 퇴근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 옆에 커피집이 있는데 2평 정도 더 큰데 여기는 평당 한 15만 원 정도 나오고 담배집이 하나 있는데 평당으로 계산을 해보니 그러면 한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해당 물건지 임대료가 좀 적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커피 그 옆에 집이 매물로 나왔대요. 근데 10억 2천에. 근데 자기가 10억에 팔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분이 거절하셨대요. 가게 경매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는데.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 자리가 안 좋아서요? 밖에서 안 보이니까 더 떨어져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뭐 임대료는 거기다 훨씬 더 내야 되고. 아, 그럼 300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받기에는 네. 조금 어려운데 사실 시간을 줘야 그거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파는 거는 여기도 뭐 수익률 단위로 파나요? 하시는 분들은 선수도 있는데 투자로 사는 거는 투자 산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시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는 없어. 그럼 여기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나는 내가 힘든 구역을 일상때니까 가격은 7억대 후반대에 가격은 맞거나 9억에 내는다든가 그런 건 매매 이런 거 있고 뭐 초반대 8억 초반대. 수익은 막 5천 정도는 힘들 수 있어요. 뭘? 사람이 결혼 안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다 상속자로 된 건가요, 그러면? 혹시 임대료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돼서 나가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문의- 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넘겼어요. 권리금 받고. 아, 저렇게 경매 나오기 전에 그 주인분하고도 또 막 이렇게 사라고 거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비싸다고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혹시 얼마에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7억 후반대 8억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받으셔가지고 7억 7천이나 이 정도 받아가지고 네. 저희는 대출은 혹시 나오죠? 대출이야 뭐 대출이 나오는 걸 여기서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90% 저기는 거래된 거는 이 주변에는 1층은 전혀 없나요? 매매로 일반 그냥 내가 거래됐잖아. 330 정도 돼요. 330 내고 있어요? 혹시 또 거래된 거는 거래 사례 의미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 계셨으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임대료 예상 임대료 한번 볼게요. 1층 같은 경우에 295만 원, 16.65평 나누기 16점, 18만 4천 원. 1층 예상 임대료 18만 원, 18만 원, 250만 원, 22만 원, 18평에 250만 원, 13만 8천 원. 그리고 우리가 월세 나온 걸 보면요, 1층 기준으로 30만 원 넘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가 잠깐 화면에 나왔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350만 원 나누기 12평. 그러면 여기가 29만 원. 이제 봤을 때 그냥 부동산을 나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보니까는 13만 원, 18만 원, 22만 원, 29만 원, 34만 원. 그러니까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얼마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일단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들쑥날쑥합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15만 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5만 원 곱하기 16.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를 보면은 이 15만 원, 좀 공격적으로 보면은 한 20만 원까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왜냐면 아까 전에 얘거든요. 얘가 한 평인데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월세 100만 원이야. 권리금 1,500에 한 평이 실명적 한 평.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평당에도 한 18만 원 정도? 두 번째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임차인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으니 이 정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거를 근거로 삼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변에 있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층이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350만 원 10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한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메인 자리. 얘 같은 경우에는 10평에 350만 원. 그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 자리들이 35만 원씩 한다 그러면 저기는 아무리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반 정도 치면은 한 18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곱하기 12. 나누기 아까 9억 얘기하셨죠? 하면은 딱 4%잖아요. 그쵸? 한 4% 정도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4%라는 것은 여기 서울 특성상 1층이기 때문에 4%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4%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건물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고민하는 물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거래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1층 113호가 14억 3천, 전용 면적 9,300만 원. 113호 어디야? 여기. 얘가 평당 9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9천만 원. 9천만 원 거래됐고 123호 여기가 8,700만 원. 2021년도 118호 얘죠? 118호가 9억 2천 원 거래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거. 얘도 이것도 안 보이긴 하지만 118호도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예. 근데 이게 9.2억에 거래됐더라고요. 9.2억에. 얘가 보면 한 4% 정도에 거래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한 4% 정도 되면은 매각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매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2021년도에 산 거죠. 2021년도는 금리가 아직까지는 괜찮을 때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가격에 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세를 3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 수익률 정도에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8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7억 7천? 지금 상황에서 5%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지금같이 이자가 높을 때는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공략하기가. 금리가 낮을 때만 하더라도 7억 7천보다는 8억, 9억에도 매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나머지 영상 끝까지 보시죠. 마지막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임대료 자체가 현저히 저렴하다. 250에서 3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9억 정도 거래가 됐다고 2년 전에.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아니고 여기는 수익률 거래가 아니고 뭐 사례 이런 거 보지 마. 그냥 이거는 내 말이 정답이야. 왠지 좀 약간 믿음이 가지 않는. 맛은 저는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네, 맛있고 이 더운 날에 그 매장 앞에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먹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엄청 부정적으로 낮에는 사람 많고 뭐 줄 서고 이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뭐 잘 되는 줄 아는데 저녁 되면은 자기가 혼자서 뭐 3명 받은 적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경매를 보러 왔다는 걸 아시고 그게 부정적으로 그 직원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밑밥 작업인가? 부동산 사장님 마지막 사장님 만났을 때 주인분은 상가가 여러 개 있어서 빨리 떨궈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관리업체랑 부동산 사장님이랑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본사 프랜차이즈 사장님한테 살 생각이 있느냐 이거를 의향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격이 이제 8억 정도? 업체 쪽에서는 이제 아마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거래는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7억 중반 이렇게 그게 가격이 적당한 것 같다. 그래서 팔 때는 한 8억 초중반 이렇게 팔면은 뭐 취등록세까지 해서 몇 천만 원 남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임차인 분들도 점심 장사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했는데 들어오실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받아서 본인들이 영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배당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낙찰되는 순간 그 계약은 이제 새로 낙찰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잖아요. 더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금 저기에서 수긍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봤을 때 뭐 제가 좀 정보를 잘 못 얻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 이렇게 수익률이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그런 수익률을 알려주는 부동산은 없었어요. 그나마 매도가 얼마에 됐는지 얼마에 나와 있고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혹시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지금 200만 원 내고 있는 거에서 세 군데 부동산 총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250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좀 더 세게 뭐 300까지는 아니더라도 270, 80까지. 지금 차수에 지금 세 군데 돌아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차수 넘어가서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오기 전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한 이제 수익률에 의해서 판매되는 가격이랑 지금 현재 지금 사장님들이 얘기해가지고 거래 사례가 나오는 그런 가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 떨어져야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8억 4천에 받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최저가에 받으면 3.5% 나오면 딱 9억이거든요. 250 받아서. 근데 그냥 이게 추측인데 250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서 수익률 이런 걸 알아내는 게 힘드네요. 조금 부족한 거는 이렇게 다 마치고 왔는데도 정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최저가 8억 3천에 유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약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딱 조사를 하고 나서 이 가격에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아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알아내는 게.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방금 수익률에 대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사무실, 위에 상층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거래되는 게 아니고 평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분한테 물어볼 것은 평균적인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걸 역으로 계산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와 그 전에 매각된 것들을 보면서 이곳에, 이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매수를 하는구냐, 이거를 우리가 유출하는 것 뿐이에요. 이분들한테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면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가서 뭔가 얻으려고, 몇 프로 거래됩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어보긴 하겠지만은 그걸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부동산님들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4%에 거래됐어. 그러면 지금도 4%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5% 이상 거래돼야지만이, 5%는 돼야지만이 거래될 거거든요. 금리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다음에 월세가 더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를 완벽하게 딱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5%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임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더 많은 임대료와 더 많은 매각가를 알 수 있을 때 거래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옆 포수가 9억 원대 거래됐지만 그거는 금리가 낮을 때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높을 때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지제이크님께서도 9억대 얘기하셨잖아요. 그 가격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입찰했었어? 낙찰을 받아? 컨트롤 어떻게 하지? 많이 남겨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수익률로 따졌을 때에는 월세가 충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월세와 이자는 충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은 한 번만 더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지제이크님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금쪽 같은 불인이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CS 메일로 메일 주시면요, 저희 PD님께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